반갑습니다. 오늘은 4다시 성취 동기 이론 중에서 맥클러드랜드의 이론,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4주차에서 여러분들과 동기부여 이론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4-3에서도 마찬가지로 동기부여 이론들,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기부여 이론은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매슬로의 동기부여 이론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매슬로우 욕구 5단계설 내용입니다. 지금 동기부여 이론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론이다.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이 앞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인데 이 밑에 단계를 성취하면서 윗 단계로 계속해서 올라간다 하는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기부여 내용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기부여 이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수업을 들으면서 완전히 터득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슬로 이론 중에서 조직은 이런 식으로 단계를 올라가고 일반적인 예는 이렇게 올라가더라. 일반 사람들은 의식주가 해결되면 안정을 추구하고 안정을 추구하면 우정을 추구하고 우정을 추구하면 지위를 추구하고 지위를 추구하면 성취를 추구하더라 하는 내용이고, 조직 내에서는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안전의 욕구가 생기고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생기고 존경의 욕구가 생기고 자아실현 욕구가 순서대로 이렇게 밑에 단계가 해결이 되면 윗단계로 이동하더라 하는 것이 매슬로우 욕구 단계 5단계설인데요. 가장 대중적으로 지금 현재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다시 한번 주제합니다. 그래서 매슬로우 5단계 욕구설은 여러 군데서 심리학 쪽에서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가장 중요한 이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전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야기했던 것이 알더퍼 이론인데요. 여기는 5단계가 아니라 3단계로 축소했습니다. 존재와 관계, 성장의 욕구입니다. 자기 본인의 존재의 욕구, 관계의 욕구, 성장의 욕구 3단계로 여기는 압축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족 진행 과정을 거치는데 상위 욕구가 충족되지 않거나 좌절될 때 이 ERG 이론은 만족과 진행 과정에서 상위 욕구가 충족되지 않거나 좌절될 때는 그보다 낮은 하위 욕구의 중요성이 더 커져서 하위 욕구로 돌아가는 좌절과 퇴행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위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하위 욕구로 돌아가더라 하는 것이 ERG 이론입니다. 그래서 열망의 강도가 있는데 지금 욕구 만족을 했을 때는 성장의 욕구 만족, 관계의 욕구 만족, 존재의 욕구 만족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족에서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좌절됐을 때는 아래 단계로 다시 내려가는 거죠. 성장의 욕구가 좌절되면 관계의 욕구로 내려오고, 관계의 욕구가 좌절되면 존재의 욕구로 다시 오더라 하는 내용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좌절과 열망의 강도와 욕구를 가지고 ERG 이론은 설명을 했습니다. 알더퍼의 ERG 이론은 채워야 할 욕구 양은 한정된 것이 아니고 못 채우게 되면 못 채운 만큼 그 욕구가 증대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구를 모두 채우면 2로 이동해서 상위 욕구가 증가하고 못 채우면 그보다 하위 욕구가 증대된다고 한 점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버트 ERG 이론 내용을 여기서 지금 다시 중요하게 정리해 놓은 것은 성장의 욕구 충족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과업을 도전감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단계로 과제를 줬을 때 한 단계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과업을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과업의 설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욕구. 그리고 존재 욕구는 조직 내 문제라든가 상사의 리더십 때문에 인간적 욕구 충족이 어려울 경우 물질에 대한 존재 욕구만 증가하더라 하는 사실을 여기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물질에 대한 존재 욕구가 증대된다. 그래서 인간적 욕구를 충족을 시켰을 때는 물질에 대한 존재 욕구가 증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서 인간관계 개선에 아주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요구를 정리하면 인간적 욕구 충족을 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지금 유리하겠죠. 우리는 감성 경영론이기 때문에 경영에 도움을 주려면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물질적인 것의 욕구가 물질적인 존재 욕구가 커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인간관계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물질적 욕구인 존재 욕구를 잠재시킬 수 있다 하는 내용의 이론입니다. 상당히 이 내용도 중요하죠. 기분이 안 좋고 직장 내 분위기 안 좋으면 월급 많이 주고 보너스 많이 주고 이런 것을 요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메슬로우의 그 단계설의 내용이 아주 유명하지만 또 알버트 이론 또한 못지않게 이론 중에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히츠버그 이론인데요. 그렇게 많이 적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사람 주장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만족과 불만족이 각기 다른 연속체 선상에서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만족으로 갔을 때 위생 요인의 충족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월급이라든가 관리 감독 스타일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이 많아지지만 충족됐다고 해서 만족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하는 내용을 주장한 거죠. 그래서 칭찬을 잘 해주면 만족이 증대되지만 안 해준다고 해서 불만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 학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없는 상태와 만족한 상태는 서로 차원이 다르고 결정 요인도 다르다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동기 요인은 내재적인 것이고 위생 요인은 외재적인 것입니다. 결론은 이 사람에게는 이 히치버그가 주장한 것은 기분 좋게 근무할 수 있는 감정 노동이 축소되면서 만족도가 높여지기도 하지만 급여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여러 기회들 위생적인 외재적인 요인도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맥클로드랜드의 오늘 성취 동기 이론을 4다시 볼 건데요. 여기는 맥클로랜드의 3대 주요 욕구는 권력 욕구, 성취 욕구, 친화 욕구가 있더라. 그래서 친화 욕구가 있고 성취 욕구도 있고 권력 욕구도 있다. 인간한테는 그런 내용입니다. 맥클로랜드는 상위 욕구만을 대상으로 해서 세 가지 범주로 나눠 연구를 했는데요. 세 가지의 욕구 인간 행동의 80%를 설명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욕구는 학습된 것이다. 그리고 개인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욕구가 개인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행동에 영향을 미친 그 잠재적인 욕구가 개인마다 다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비슷한 욕구 계층을 갖고 있다고 가정한 것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개인이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겠죠. 조직 차이를 넘어서 한 기업의 성공, 나아가 한 나라 경제 성장은 구성은 특히 경영자의 성취 동기 수준이 얼마나 높으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는 건데, 성취 욕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욕구가 다양하게 있지만 성취 욕구가 중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성취 욕구와 권력 욕구와 친화 욕구인데요. 성취 욕구는 표준 이상의 성공을 위한 관련된 욕구입니다. 그래서 성취할 수 있는 도전적인 과제를 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권력 욕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타인들이 행동하도록 영향을 미치고 싶은 욕구인데 관리자가 되고 싶은 욕구겠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권력 욕구에 가까운 것은 승진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친화 욕구인데 우호적이고 친밀한 대인 관계를 갖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인 관계를 우호적으로 친밀하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불만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성취 욕구는 우수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려는 욕구가 있더라. 그래서 지금 성취 욕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클로드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은 성취욕과 높은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봐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취 욕구가 높은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과업 지향성이 있더라. 그래서 과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거나 도전적으로 자기 능력을 시험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것 이런 과업 지향성이 있더라. 그 다음에 모험성이 있더라는 것이죠. 모험적인 과제를 해결했을 때 흥미를 느끼는 모험성이 있더라. 그래서 성공 확률이 낮은 과제는 선택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더라. 그 다음에 성취 욕구가 높은 사람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성취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성취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성취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에게는 성취 욕구가 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봤더니 과업 지향성이 있더라. 그리고 모험성이 있더라. 세 번째는 성취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더라는 것이죠. 또 성취 욕구가 높은 사람의 특징을 봤더니 정력적이더라. 혁신적인 활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문제 해결 방법을 요구하는 상황을 즐기더라는 것입니다. 또 성취 욕구가 높은 사람은 책임감이 있더라. 자신의 책임을
에,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낮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 결과를 타인이나 환경 원인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 책임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크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취 동기가 있는데 그 성취 동기 높은 사람들을 이렇게 맥클러랜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해군 연구소에 의뢰를 받아서 성취 동기에 관련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개인적인 성취 동기를 국가 경제 발전과 연관지어 분석을 했고, 또 국민의 성취 동기가 높을 때는 한 국가의 경제 발전이 일어난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이처럼 지금 맥클랜드의 내용은 성취 욕구 이 내용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동기가 부여되는가 하는 내용 중에 지금 과정 이론인데요. 동기부여 과정을 중심으로 인간의 동기부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부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들의 사회공헌 관련성을 검토하는 내용인데요. 과정 이론이 있더라. 그 다음에 공정성 이론인데요. 공정성 이론이 굉장히 현대에서도 많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 지상에 많이 나와 있죠. 자원의 분배와 교환에 있어서 어떻게 공정성을 지각하는가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는 건데요. 공정성 이론은 어떤 거냐면 자신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동기 부여가 되는데요. 타인하고 비교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타인들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성 이론에서 좀 세부적으로 나올 거니까요.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성 이론은 자신의 투입대 산출의 비율입니다. 자신을 투입을 해서 산출의 비율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타인의 투입대 산출을 비교합니다. 그 결과가 크거나 작을 때 불공정성을 지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한다는 거죠. 비교를 했을 때 내가 일을 한 양과 다른 사람이 일을 한 양을 비교를 하고 그랬을 때 나오는 자기에 대한 산출물 이것을 타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자기가 공정하게 받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입 변수는 자신의 나이, 성별, 교육 수준, 기술 경험, 노력 정도, 작업 시간 이런 것들을 본인이 투입을 했을 때 산출 변수로 월급이라든가 승진, 성취감 등이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타인과 비교해 가지고 공정한가를 보는 것입니다. 공정성 이론이 이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개인의 불공정성이 지각하게 되면 부족한 보상에 대한 불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담 보상에 따른 부담감 또 불안감도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공정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동기가 부여되는데요. 죄책감을 과다하게 발생시켜 자신의 투입을 증가시키거나 타인의 산출에 대한 보상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입
투입대 산출을 따지는 것인데 투입대 산출이 타인과 비교해서 자기가 공정한가 이렇게 본다는 것이 공정성 이론입니다. 공정성인데 중심 인물의 중거 인물을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투입은 자기의 노력, 성과, 기술, 생산 등입니다. 그래서 산출물은 어떤 보상을 받았는가, 급여는 얼마 받았고, 인정을 받았는가, 칭찬, 지위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공정하는가, 공정한 내용이라고 하면 공정성을 인정한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불공정성으로 표출이 된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지금 공정성 이론 모델을 지금 정리해 놨습니다. 불공정성이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클 경우에는 노력을 줄여서 투입을 낮추거나 중고 임무로 투입 또는 산출 왜곡을 시켜서 인식하거나 다른 비교 대상을 선택하게 된다 하는 내용인데요. 해결이 안 되면 불공정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조직을 이탈하거나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공정성이 있었을 때는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일을 안 하거나 다른 산출물을 다른 사람이 못한 것이라고 왜곡시키거나 또 다른 비교 대상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공정성 이론은 굉장히 지구상에 연구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보상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이 공정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사기와 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런데 불공정하다고 했을 때는 사기와 생산성에 낮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조직 내에서 다른 작업자 간 비교에서도 발생되기도 하고요. 또 자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구성원과 비교해서 얼마를 받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성은 아주 중요하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투입과 산출물로 설명을 했죠. 자기의 노력을 투입했다면 산출물, 급여는 쉽게 말하자면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하는데 그것을 타인과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불공정에 대한 불만으로 조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의 일탈 행동, 바람직한 못한 행동 이런 내용들이 나타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인데요. 공정성 이론은 조직의 자연 배분이 반드시 공정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이루어진 성과 보상이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기업도 노력을 하고 있죠. 분배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하고 그리고 구성원들에게 보상 결정 과정의 공정성 그리고 구성원들과 관계에서 경영진이 공정한 관계를 유지했는가 또 상호작용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상호작용 공정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편애하는 것 이것도 불공정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애덤스는 이 내용 부분 때문에 아주 그 공정성 이론 때문에 아주 그 유명한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 내 개인과 조직 간의 교환 관계에서 공정성 문제와 공정성이 훼손됐을 때 나타나는 개인의 행동 유형을 제시했고요. 자신이 조직으로부터 받은 보상을 비교함으로써 공정성을 알게 되더라, 지각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상을 동료와 비교해서 공정성을 판단하더라. 불공정성을 지각하게 되면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동기, 모티베이션이 작용하여 균형을 찾는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정성 이론은 지금 현재 인사관리나 이런 쪽에서도 기업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공정성 이론에 대해서 4-2에 들었는데요. 다음 4-3에서 또 기대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